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00% 누구나 밥을 먹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밥만 잘 먹어도 병을 이길 수 있다. 예부터 밥을 병을 고치는 최고의 명약이라 명시했던 것이죠. 하지만 밥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명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미국 최고의 의사로도 2번이나 선정된 암의 최고 권위자인 김의신 박사님은 흰 쌀밥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실제 쌀밥을 오래 씹어보면 단맛이 나며 흰 쌀밥은 흰 설탕이라고 봐도 된다고 하였죠.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방기호 원장님 또한 흰 쌀밥의 혈당 지수가 84로 케이크나 라면보다도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흰 쌀밥을 먹게 되면 당뇨와 비만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명약으로 밥을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두 박사님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잡곡밥을 먹으라고 말이죠. 잡곡밥이 몸에 좋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밥을 더 선호합니다. 잡곡밥은 질기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과거 가난하던 시절 꽁보리밥이나 조밥 같은 걸 질리도록 먹어본 분들은 이제는 맛있는 흰쌀밥이 먹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흰쌀밥을 맛있게 먹다가 건강을 잃고 난 뒤 그제서야 후회하며 잡곡밥을 먹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정수 씨는 1967년에 데뷔 후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가수랍니다. 그런데 2011년에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잡곡을 섞어 밥을 지어 먹기 시작했답니다. 최대한 많은 잡곡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17곡, 20곡, 30곡 제품을 사서 드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잡곡의 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곡이 다양하게 들어가면 더 건강에 좋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17곡 제품을 구입해서 먹고 있었는데요. 많은 종류의 잡곡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꽤나 놀랐습니다. 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조문구 교수팀은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잡곡을 섞어야 가장 건강에 좋을지에 대해 연구해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것은 잡곡의 수와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양을 실험한 결과입니다. 5곡으로 잡곡밥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의 폴리페놀을 확인할 수 있죠? 16, 17, 20, 25곡이 오히려 더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흰쌀밥은 가장 낮은 수치로 5곡의 절반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 또한 5곡일 때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16곡 이상일 때는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지죠. 우리 몸의 산화를 막아주는 탄닌 성분도 5곡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 논문의 결과를 보면 5곡으로 섭취할 때 가장 높은 단백질과 무기질, 그리고 가장 낮은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잡곡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잡곡의 종류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10곡 이상의 이런 제품들은 피하고 나의 체질과 병에 맞는 잡곡을 5개 이하로 골라서 먹는 것입니다. 나는 몸신이다 라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체질별로 잡곡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우리가 먹는 곡식에는 열성곡식과 한성곡식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한성곡식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찬 성질의 곡식입니다.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거나 몸 안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 보리, 귀리, 팥, 녹두, 메밀, 검은콩, 렌틸콩, 통밀 같은 곡식이 이에 속합니다. 이런 곡식들은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장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럼 열성곡식은 어떤 걸까요? 열성곡식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성질의 곡식입니다.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현미, 쌀, 율무, 조, 수수, 기장, 흑미, 옥수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곡식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다면 현미만 넣고 현미밥을 하셔도 좋습니다. 현미만 넣는 것이 17곡을 넣는 것보다 더 건강하니까요. 그리고 내 몸과 입에 맞는 잡곡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고 현미를 잔뜩 넣지는 마시고요. 백미 70%와 잡곡 30%를 섞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합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지거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백미 90%와 잡곡 10%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잡곡밥을 안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질긴 식감과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잡곡밥의 단점인 식감과 소화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TV 프로그램 미라클 푸드에서는 이것을 넣은 밥과 아닌 밥 두 가지로 실험을 했답니다. 프로그램 MC인 배우 오현경 씨는 1번 밥은 까끌까끌한 반면 2번 밥은 차지고 부드러웠다고 하였죠. 2번 밥에는 특별한 것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를 넣은 잡곡밥이 더 차지고 부드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주에 있는 알코올은 끓는 점이 70도로 낮아서 더 오랜 시간을 끓기에 잡곡이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이렇게 부드러워진 잡곡은 식감도 좋을 뿐 아니라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주를 넣은 잡곡은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 결과 소주를 넣어서 지은 현미밥이 물만 사용해서 지은 현미밥보다 곡류의 단단함이 최대 12%까지 낮아졌으며 폴리페놀 함량이 17%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폴리페놀은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소주로 잡곡밥을 짓는 법은 너무나 간단한데요. 밥 1인분에 소주 1잔을 넣어주면 됩니다. 현미밥 2인분이라면 소주 2잔을 넣어주면 되죠. 잡곡밥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꿀팁이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잡곡이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에는 많은 왕이 있었지만 1위는 영조로 무려 82세까지 살았죠. 2위인 태조 이성계보다도 9년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영조는 다른 왕들과 달리 하루에 정확히 3끼만 드시고 특히 3끼 모두 잡곡밥을 드셨다고 하네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실시한 잡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니 하루에 90g의 잡곡을 먹으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7%나 줄어든다고 해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78만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잡곡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사망 위험이 16% 감소했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세계 장수촌인 블루존을 보면 잡곡이 장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의 식단의 약 65%가 잡곡과 콩, 그리고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현미, 이탈리아는 보리, 캘리포니아는 오트밀, 코스타리카는 옥수수를 주로 먹습니다. 잡곡을 먹는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는데요. 유재석 씨가 현미와 잡곡을 주로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유재석 씨는 흰쌀 대신 현미와 잡곡을 섭취한다고 말했답니다. 유재석 씨는 5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국민 MC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19회 대상을 수상한 역대 최다 대상 수상자입니다. 유재석 씨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잡곡의 노화 방지 효과입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는 잡곡밥 같은 식물 중심의 식사가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어요. 건강한 노화와 장수에 있어 잡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였죠. 한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남녀 3,34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잡곡 섭취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활동적 노화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 기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왕성한 활동을 위해 잡곡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잡곡이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미디언 배현정 씨는 16년째 당뇨를 앓고 계신데요. 종양 때문에 췌장의 대부분을 절제한 상태라고 해요. 이런 배현정 씨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잡곡밥을 먹는 3가지 비법을 공개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잡곡의 황금 비율입니다. 배현정 씨가 공개한 황금 비율은 현미십, 보리삼, 귀리, 흑미일, 검은 콩일입니다. 배현정 씨가 소개한 잡곡은 총 5가지입니다. 잡곡은 5가지 이하일 때 최고의 효과를 본다는 규칙을 잘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충북대학교의 이준수 교수님 연구를 보면 국내에서 자라는 귀리, 수수 같은 잡곡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의 간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게 되고 당뇨병과 관련된 효소 활동을 줄여주며 공복혈당과 경구포도당부와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배현정 씨가 공개한 2번째 비법은 바로 소주입니다. 앞에서 소주를 넣으면 잡곡의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비법은 표고버섯 물입니다. 배현정 씨는 좋다는 밥물은 다 해봤지만 다시마 우린 물은 금방 사가서 좋지 않았다고 해요. 표고버섯 우린 물이 면역력을 올려주고 더 찰지게 밥이 지어져서 맛있는 잡곡밥을 먹기엔 최고라고 하였죠. 정리하자면 잡곡은 5종 이하로 사용하였고 소주를 넣어 부드러운 식감과 항산화 성분을 늘렸으며 표고버섯 우린 물로 찰지고 맛있는 잡곡밥을 만들어 먹은 것입니다. 꿀팁을 모두 활용한 100점짜리 잡곡밥이죠. 오늘은 아프고 나서야 건강한 밥에 관심을 갖는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 아프고 나면 과거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말이죠. 식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명언입니다. 흰쌀밥보다 더 건강하고 맛있게 잡곡밥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쌀밥을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잡곡을 조금씩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알려드린 정보가 괜찮았나요? 마음에 드셨을 거라고 99% 확신합니다. 책과 연구들을 뒤져 열심히 정리한 자료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할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건강을 잃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야겠죠? 오늘도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